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제 서재에 있던 책들이 다 치워져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정리 좀 했어. 먼지만 쌓여 있길래. 정리요?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있었던 건데요. 정리라고 하기엔 너무 어질러져 있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명희예요. 올해 68인데요. 최근에 정말 큰 변화를 겪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죠?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교사로 일했어요. 명문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죠. 정년퇴직하고 나서 딸 민지와 사위 준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지가 계속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손주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문제는 사위 준호가 저와 정반대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깔끔하고 정돈된 걸 좋아해요. 40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물건은 제자리에, 시간은 정확하게. 그런데 준호는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건축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집안이 늘 어수선해요. 설계도, 모형, 재료, 스케치북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주 서연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준호씨, 거실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서연이가 놀기에 위험해요. 장모님, 제가 작업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 얼마예요? 벌써 사흘째잖아요.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저는 당연한 걸 말하는 건데 준호는 간섭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준호 서재를 정리했어요. 책들이 너무 어지럽게 쌓여있길래 출판사별로 가나다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날 저녁 준호가 화를 냈어요. 장모님, 제 서재에 왜 들어가셨어요? 정리해줬잖아요.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정리돼 있었어요. 어떤 책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정리예요? 쌓아놓기만 한 건데. 장모님은 항상 장모님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시죠?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도와주려던 건데 사위는 간섭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손주 서연이 교육이었어요. 저는 서연이가 영재교육원에 다녔으면 했어요. 제 제자 중에 거기 출신들이 명문대를 많이 갔거든요. 준호씨, 서연이 영재원 시험 한번 봐보는 게 어때요? 장모님, 서연이는 아직 6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죠. 요즘 애들 다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하고 싶죠.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해요. 결국 이 문제로 크게 싸웠어요. 제가 서연이 몰래 영재원 원서를 넣었거든요. 장모님, 이게 뭐예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민지는 찬성했어. 아내가 찬성했다고요? 저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그날 사위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딸도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손주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엄마 방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확 올라왔어요. 내 딸이 사위 편을 드는구나.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었어요. 사위는 저를 피했고 저도 사위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딸 부부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우리 독립하는 거 어때? 갑자기?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매일 간섭받고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나도 장모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끼리 살고 싶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간섭했던 건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다음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려고. 그래. 엄마 모시고 가려고. 집이 좀 넓어서. 아니야. 너희끼리 살아. 엄마. 괜찮아.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더라. 사실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던 제가 사위한테 미움받는 장모가 되다니. 딸 가족이 이사간 후 저는 혼자가 됐어요.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거죠. 처음에는 자유로웠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어요. 서연이 재롱 보던 것도, 딸과 대화하던 것도 그리워졌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명희야, 너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 딸내랑 무슨 일 있었지? 결국 다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명희야, 너 사위 입장에서 생각해봤어? 뭐? 너는 평생 선생님이었잖아. 학생들 가르치는 게 직업이었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도와주려고. 도움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간섭이 되는 거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민지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응급실에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놀이터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대기실에 준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준호 씨, 서연이는? 지금 CT 찍고 있어요. 민지는 안에 같이 들어갔고요. 그 순간 준호가 무너져 내리듯 울기 시작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작업하느라 서연이 혼자 놀게 했어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그냥 아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구나.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다행히 서연이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가벼운 타박상이었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당연한 거죠. 사실 장모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도 할머니 찾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카페에 앉아서 처음으로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준호 씨, 내가 미안해요. 도와준다고 했는데 간섭만 했죠. 아니에요, 장모님.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인지 누가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기가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결정하고 살아왔거든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상처와 이유가 있다는 걸. 나도 며느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됐네요. 장모님도 힘드셨겠어요. 응. 그래서 딸한테는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다짐했는데 사위한테 했구나. 둘 다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이 생일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연락했어요. 장모님, 서연이 생일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생일 잔치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장모님, 저도 죄송해요. 장모님이 나쁜 의도는 아니셨다는 거 알아요.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야죠. 내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조언은 해주세요. 대신 결정은 저희가 할게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가요. 손주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아요. 집이 어질러져 있어도 참아요. 준호 방식이니까요. 대신 물어보면 조언은 해줘요. 제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그랬더니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준호도 편하게 물어보고 저도 편하게 대답해요. 여러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간섭이 돼요. 저는 이제 알아요. 도움과 간섭의 차이를, 사랑과 소유의 차이를.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